자, 오늘은 모자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어우, 귀여워.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배가게 아저씨 그 꼰대 같은 이미지 좀 있네요. 네. 꼰대, 꼰대가 되게 좋은 말인 건 아시죠? 네. 그 프랑스어예요? 뭐예요? 그 콩테? 네, 콩테인가 뭔가 그거를 이제 한 거라며. 네. 네.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예전에 그 저희 외가가 그 나주 영산포에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그때 초가집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장작대기 갖다가 이제 불 때던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전방이 하나 있었어. 전방이 그 할아버지가 딱 요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담배 팔고 막 그랬던 것 같아. 네, 실물이 나와요. 네, 반가워요. 우리 조금 단풍이 자고 있어서 안 나오는구나. 개도 가끔씩 나와요. 이상한 종목 이렇게 진단받고 그러실 때는 개도 나옵니다. 자, 일단 종목 진단 들어가기 전에 추석 먼저 부르고 바로 시작합니다. 김땡땡님 어서 오세요. 이영란님 반갑습니다. 이명희님, 노후연금 만들기님, 그리고 착한 동네 부자님, LW 열정의 날님, 행복한 부자 제이님, 타임라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또 계시긴 한데, 네. 크게 더 크게님 어서 오시고요. 생생부자님, 박은혜님, 착한 동네 부자님, 빨간불님, 박정희님, KYU, 어, 박규병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명수님, 구명선님, 리틀제시님, 맘리치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성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 네. 방송을 조금 일찍 열은 이유는요, HLB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이거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어? 네. 매드남 다 보셨잖아. 매드남 다 안 보셨어요? 매드남도 보고, 제가 그 계좌 인증해가지고 욕 더럽게 먹는 것까지 다 보셨잖아요. 생생하게 보시지 않았어요? HLB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 과정들,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진단은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메디앙스였어요. 메디앙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MS,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ABL 바이오. 뭐 종목 진단을 의뢰하시긴 하는데 뭐 종목 가격이랑 막 비중 막 이렇게 자세하게 쓰시는데요. 그렇게는 진단을 못 해드립니다. 네, 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목에 대한 의견만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순서대로 9개까지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자. SAMT 그 다음에요. 네, 네 번째 SAMT, 네, 그 다음에 5번 이수페타시스, 네, 그 다음에 6번 순서대로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네, 이게 더 안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일진 디스플레이 7번, 네, 7번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아까 써드렸죠. 네, 그 다음에 백광 소재. 오늘 상한가 아니야 이거? 네, 아닌가? 상한가 아니었가? 내가 오늘 본 백광 소재가 그 백광 소재가 아닌가? 백광 산업이 상한가구나. 네, 백광 소재 일단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동양 네트워크스, 네, 8번 동양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9번은 더존 비존입니다. 미안합니다. NH투자증권은 잘렸어요. 네, 더존 비존. 더존 비존 지난번에도 종목 진단 한번 의뢰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오늘은 그래도 짜임새 잘 된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이제 HLB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 조금 일찍 열었어요. 물 떠야 되는데 물도 안 떠왔어 지금. HLB. 자, HLB는요, 지난번에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이 종목이 못 가야 되는 종목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실 건데, HLB가 올라간 이유는요, 그냥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론.
여론이었죠. 여론 인기몰이.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이게 뭐 임상시험에 실패했다, 뭐 아니면 성공했다, 나 그거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런데 갑자기 실패했다고 발표를 해놓고 나서 이 이후에 뭐라고 나왔냐면, 임상을 실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다. 사실 임상은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게 되고요. 뭔가 좀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일단 임상이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했냐면 이 즈음에서 공매도와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HLB가 올라가기 전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공매도의 엄청난 손실, 공매도 애들 잘리고 있다, 공매도 큰일 났다, 공매도 엿먹이다 등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매도를 엿먹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공매도는 뭐예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매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수익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요?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지만, 공매도는 반대로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입니다. 네, 매도니까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공매도 애들이 이제 큰일 났다, 손실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갈 때 뭐예요? 손절 매도라는 걸 하게 되죠. 손실이니까 팔아먹는 거야. 근데 공매도는 손절 매도가 매수가 됩니다. 환매가 되는 거죠. 환매.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량 손실이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환매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부분은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때 숏 커버링. 이건 뭐냐면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량 환매가 일어나는 것은 숏 스퀴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뉴스에서 처음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숏 스퀴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매도 대량 손실 어쩌나 수천억대 손실을 입고 있다 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어요. 공매도 이제 엿먹이자, 우리가 공매도를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품절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품절주. 근데 나는 솔직히 이때 품절주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품절주가 뭔지는 아냐? 네. 제가 품절주에 대한 강의를 예전에 뭐였죠? 다이어리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 이야기할 때부터 품절주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해드렸지만, 품절주는 뭐냐면 유통 주식수가 현저히 적어서 작은 물량으로도 막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것을 품절주라고 그래요.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그냥 숏스퀴즈 현상으로 인해서 매수가 막 오게 되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물량이 많아져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동 물량이 줄어드는 현상. 이것이 뭐 스퀴즈인데, 이것이 뭐 품절주로 가는 어떤 열쇠가 될 것이다. 품절주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 자체를 지금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혹해서 넘어갔다는 것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못 사가지고 안달병들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친절하게 뭘 보여드렸어요? 네, 그 당시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까 제가 유튜브에는 그 링크를 다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 링크대로 찾아가셔도 되고요. 여기 제가 공매도 종합 포털을 꺼내놨습니다. 포털. 가지고 공매도 양이 어떻게 맞아요. 양지사. 네, 품절주 양지사. 네.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양지사.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품절주가. 네. 이걸 어디서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HLB 품절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유통 주식수가 10% 미만이 되는 것들. 이 양지사 지금 보시면요. 유동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얘네는 기업 정보에서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동 주식수,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품절주입니다. 네. 근데 HLB를 품절주로 만드는 거는 공매도 환매가 들어와서 품절주가 될 수가 없어. 네. 그래갖고 내가 품절주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다 대고서 네가 뭘 아냐? 네. 품절주가 왜 안 된다니 참 한심합니다. 뭐 등등 방송을 접으세요. 뭐 등등 별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난 방송 안 접어. 왜? 네. 내가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HLB를 볼게요.
HLB를 그 당시가 언제였어요? 이게 날짜가 어떻게 돼요? 이게 10월 달쯤 됐던가? 네? HLB. 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할 줄은 몰랐네. 네. 이게 2019년, 네. 며칠부터 봐야 되니? 시작에 2019년 한 요때쯤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종료 여기 볼게요. 네. 아, 이거 시간이 애매한데 지금 빨리 할게요. 일단은 네, 조회. 그러면 이제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매도의 잔량을 잘 보세요. 이게 2019년 10월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처음에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줄었다가요. 이게 고점을 찍던 시점이었어요. 네, HLB 어디 갔니? 네, 여기 네, 10월달 중반쯤 보세요. 네, 10월달 중반, 10월달 들어갈 때 요때 물량 보세요. 9월달 지나가지고요. 60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요. 네. 뭐 다시 400만 주 이렇게 좀 나왔죠. 500만 주, 400만 주.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0월 초 요때잖아요. 600만 주에서 580만 주, 570만 주, 490만 주 그러다가 다시 510만 주, 520만 주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쇼 스퀴즈가 나와서 정말 주가 밀어 올리려면 공매도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공매도 환매를 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쇼 스퀴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직접 이 도표까지 보여줬다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뭐냐? 그냥 바글바글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매도 다 죽인다. 뉴스에서 연일 때리고 뭐 HLB 100만원 간다. 100만원까지 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분위기 띄워놓으니까 여기다 내고 막 다 사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마에 샀냐면 19만 얼마? 6천원이었나요? 내가 여기서 사면은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보여줄게. 이거 하면서 제가 19만 6천원에 샀습니다. 그거 지금 매대남 찾아가지고 보시면 다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손실 날 거 내가 알지만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0%가 되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마이너스 40%는 뭐냐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신용을 쓴 사람들이요. 증거금이요. 140%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0% 보통 30%만 나가도 이거 반대 매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증거금 기준이 이탈하는 자리가 이제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0%에서 40%대.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쯤 되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신용 쓴 사람 다 죽는 거야. 왜? 여기서 신용을 안 쓰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100만원 간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쳐놨는데 당연히 들어왔겠지. 물량이 엄청나게 돼요. 거래량 보세요. 바글바글하죠. 이거 다 개인들 거래량입니다. 네.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아니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30% 40%에서 신용을 왕창 쓰고 나서 또는 이렇게 지금 몰빵하신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돈으로 투자했다라면 괜찮았겠지. 그런데 내 돈으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지옥을 지금 경험했어. 돈 다 털렸어. 그러고 나서 지금 기가 막히게요. 딱 마이너스 40% 되는 위치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지선 비슷하게 나오죠. 지지선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제 매수 가격대 대비해서 보면은 마이너스 47%예요. 네. 근데 조금 더 아래쪽 평단가 형성됐을 거예요. 저처럼 고점에서 딱 꼬집어 갖고 사주신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정도 형성됐다라면 아마 요쯤 됐을 때 마이너스 40, 좀 덜 되면 이제 마이너스 30%대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악성 물량은 해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해소가 되려면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모멘텀이 있어요, 없어요? 네. 끌어당길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동평균선, 단기 데드크로스 국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요거 고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고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판단을 맡겨야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수할 만한 위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미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리셔야죠. 이게 지금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수없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10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은 답이 없어. 네. 지금 매수해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난 매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지금 올라갈 만한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뭘 가지고 올라갈 건데? 뭘 가지고 올라갈까요? 회장님의 말 한마디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 멈칫하는 이유는요, 요 악성 물량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 전에 보셨지만 공매도 여전히 많아요. 네. 얘네들 아직 성에 안 찬 거야. 더 빠져야지만이 얘네들이 수익을 통한 환매가 나오겠죠. 공매도 환매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외국인 수급 동향 살펴보세요. 공매도는 그대로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 계속 팔고 있잖아. 환매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요, 고생 더 오래 하거나 고생을 정말 오래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손실이 많이 나온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잘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어떤 입장이 된다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같으면 네, 건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냥 저는 여기에서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치길래 어떻게 지금 매수하면 니네 엿먹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무리수를 둬가지고 진짜 제 생돈 날라갔습니다. 네, 진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내 사비를 털었어요. 내 사비를 털어가지고 손실 나는 걸 보여줄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들은 말이 그거예요. 왜 그딴 짓을 하죠? 네, 왜 그딴 짓을 했지? 왜 네 돈을 날리면서 그랬지? 막 그런데 참 나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돈 아까워. 네, 약간 돈 아까워. 근데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뭔가 이런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네, 좋지 않습니다. 네. 현 구간은 손실이 많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고생을 더 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지금 저점이 살짝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무슨 자리? 반대 매매로 털린 자리이기 때문이죠. 공매도는 아직도 많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더 하락하거나 횡보를 해서 고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네, 건드리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멋질 게 아니야. 그게 보이기에는 여러분들 멋져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게 마이너스 40% 계좌를요, 저는 진짜 만나보고 싶지가 않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알면서 그렇게 터진다는 것은, 야, 이게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네. 하면서도, 진짜, 그러면서도 또 내가 칭찬을 먹었으면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멋져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때 영상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욕 더럽게 먹었습니다. 네. 욕은 또 욕대로 먹고, 네, 참, 그러네요. 네. 에이씨.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악플에 상처받지 않아요. 저는 전투력이 더 강해집니다. 네, 악플 쓰면은 막 저는 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상처는 안 받는데요. 내가 괜히 이상한 짓 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죠. 네. 자, 아무튼 자, 종목 상담이 아니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앙스네요. 메디앙스 이거 원래 앞에 보령 있었던 거죠. 근데 보령이 빠진 거지. 이거 애기용품 맞죠? 네. 보령 메디앙스. 여기 지금 모양새가 2011년도, 15년도 움직였던 거 보니까 아가방하고 비슷할 것 같네. 네. 그죠? 11년도, 15년도. 이게 애기용품입니다. 네. 애기용품. 네. 애기용품이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좋네요. 그죠? 지금, 아가방 수익 많이 났더라. 네. 그죠? 이번 주에 월급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28일 정도에 매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저녁에 방송 오시면 제가 뭘 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28일 날 또는 23일 날 사게 되면은 28일 날 또 알려드릴 거고요. 하여튼 28일 날 오시면 저녁에 뭘 샀는지 또 공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네, 그랬네요. 웰크론도 네, 웰크론 사실 이거 오늘 살려고 그랬었고 이번에 월급날 살려고 그랬거든요. 웰크론 50 이거 제가 종목 진단 지지난주에 해드린 거 들으셨나요? 이거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리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패턴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 더럽게 그냥 어제 제일바이오 같이 네, 제일바이오도 제가 종목 진단 해드렸죠. 일요일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묶여가지고 뭘로 묶였어요? 중국 폐렴으로 묶여가지고 아주 다 날아가 버렸어. 그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놓쳤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목 진단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네. 돈들 많이 보세요. 나는 못 샀어. 다른 거 찾으래요. 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저렇게 난 뛰는 것들은 더 올라간다 해도 안 사거든요. 자, 어쨌든 메디앙스가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겠죠. 그리고 애기, 네, 애기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아 시장은 계속 커질 거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질이 좋은 것들. 특히 저는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매수하면서 무슨 얘기 해드렸어요? 아가방 거 쓰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애기도 네, 응애 할 때 아가방 거 갖다 썼는데요. 질이 너무 좋았어요. 해외에 있는 거 뭐 압소바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다. 압소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나는 메이커는 잘 안 따지만 좋다는 거 해외에서 좋다는 거 외국 거 많이들 사서 선물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 아가방 품질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중국 상해를 2번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무슨 진짜 거대한 어떤 그런 유치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엄마 아빠가 다 할아버지야. 기가 막혀요. 난 진짜 엄마인 줄 아는 애가 언니 누나 이런 얘기 듣더라고. 네, 제제, 네, 끄거 뭐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언니 오빠 얘기 들어요. 아빠인 것 같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가 늦둥이를 난 거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걔네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 제품 좋아합니다. 중국 관계 개선이 좋아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슈들이 생겨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 쪽에서의 기대감이 나오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저는 아가방하고 보령 메디앙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종목 진단 이미 끝났어요. 네, 9개. 지금 9개는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빨리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종목은요. 위쪽에 저항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제한적일 거예요. 지금 상승 추세는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전환이 완벽히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저점 포지션에서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이 종목은 계속 홀딩 하시는 게 맞는데 10,000원을 넘어가면서 저항이 두꺼워지기 시작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0,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고요. 길게 보신 분들은 요쯤에서 조정 받겠구나 그 생각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요.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 향후 전망은 좋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 시에 10,000원을 넘기는 위치에서는 조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10,000원 근처에서 단기 차익 실현, 그 다음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오는구나 생각하면서 네.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단기에 팔아먹든 길게 가져가든 그거는 각자의 취향 차이니까요. 개취 존중. 네, 개취 아시죠? 개취 존중. 네, 개가 취했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취향 네, 존중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네, 우리 강화자 띄워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홀딩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DMS 보도록 합니다. DMS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지금 추세를 돌렸어요. 네, 돌렸는데 이거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네, 맞죠? 맞지?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추세를 돌렸고 바닥도 잡았고 이평선도 모였네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반등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평선 모여서 돌아섰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만 드는 거죠. 이 박스권 상단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 저항대에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승이 진행되거나 횡보 요 종목은요. 일단 업황은 좋죠. 업황은 좋습니다. 네, 업황은 좋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좋습니다. 이평선 모았고요.
추세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갈지는 잘 모릅니다. 현재는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종목의 향후 흐름의 예상은 횡보 아니면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따로 전략 드릴 게 없어요. 업황도 이제 디스플레이나 바이오, 그 바이오가 아니죠. 저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실적 흐름, 기타 등등 나오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네. ABL 바이오 이건 뭘까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 신규 종목이구나. 신규 종목들은 고생을 좀 해야 되니 아직 고생을 안 했네요. 네, 보통은 물량이 확 쏟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올려놓고 확 쏟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패턴에서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일단 추세는 우상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우상향 볼 수 있는데 이게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가 나와서 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끌고 넘어가야 되는데 끌고 넘어갈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 글쎄 옵시다. 네, 바이오 쪽은 지금 셀트리온이 뭐 3사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반짝 나온 거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 추세선을 가지고 본다라면 주가가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신규 상장 이후에 시장이 아직 혹독한 시련 같은 거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통은요 이 공모가 시점 아래로 한참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리스크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지지선을 먼저 좀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라인이 될 겁니다. 여기요. 17,000원이네요. 이 종목은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므로 그 대응점을 자세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상장 이후 시련을 겪지 않았으므로 마음 놓고 상승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은 17,000원의 지지가 있으니 이 지지선 위쪽에서는 홀딩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탈되면 혹독한 실현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일 수 있으니 반드시 리스크 관리 하세요. 네,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17,000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추세가 흘러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규 종목들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그게 답이 나와요. 처음에 올라가는 척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도 요런 자리 이탈하게 되면 거기가 시작이야. 네, 거기가 시작. 깨졌냐? 그러면서 이제 와장창창 무너지고 고생 뒤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안 죽어 막 계속 죽이거든요. 반토막 순식간에 나온 거예요. 네. 이 당시에 제가 MBN 쪽에서 그 매일경제죠. 이쪽에서 제가 전문가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이솔루션 처음에 이렇게 상장 이후에 막 올라가니까 추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 혼자 이 종목 팔으라고 했지.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그때도. 하여튼 왜 나는 내 이야기만 하면 왜 이렇게 욕을 쳐먹지? 욕을 왜 하는 거야? 이씨. 결국에는 근데 주가가 반토막 나니까 네 그때서야 네 뭐 성투사가 어땠네 이미 다 욕해놓고 나 그랬네 저랬네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런 때를 만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ABL 바이오도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지지가 무너지게 되면은 작살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빠지게 되면 그 과정을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된 걸 내가 보여줄게. 쫙.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대감 가지고 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다 토합니다. 그걸 우리가 구토의 문턱이라고 하죠. 다 토합니다. 특히 신용 쓴 사람들 다 토해냅니다. 그냥 내가 안 토하면은 다른 놈이 손가락을 그냥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토하게 만들어요. 다 뺏어갑니다. 그게 혹독한 실현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일단 위쪽에서도 들락날락하면서 먹는 거 있으니까요. 이 공모가에서 형성된 이 지지가, 이 지지 패턴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에서만 홀딩하시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SAMT는 예전에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추세가 나쁘지 않죠. 네, 지금 보시면 요거 지난번에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오버슈팅, 네, 그 다음에 추세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이거 진단 언제 해드렸어? 네,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요일 거 보세요. 일요일날 진단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반등 나갔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추세선 상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고 그랬죠? 그때 요렇게 가도 그려드린 것 같다. 여기서부터는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단기적 차익 실현 조정. 네, 왜? 추세 상단이니까요. 원래대로 가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요 추세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횡보가 나오거나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요 범위 안에 갇힐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는요, 이 저항을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인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서는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10%밖에 안 돼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요, 지금 이 위치를요, 이렇게 더 차트를 길게 봐야 되겠죠. 크게 보시는 분들은, 예, 요 범위입니다. 요 범위. 그러면 요거는 추세에 대한 어떤 흐름이 아니라 박스예요. 박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요 구간을 지금까지 넘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상승을 하는 척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네. 일단은 상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매도라기보다는 단기적 조정이거나 횡보거나 그런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여기 2,500원 넘어가야 되니까. 얘는 그러면 호황세를 보이려면 요게 이렇게 요런 상태에서는 잘 못 가거든요. 이렇게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지금 여기 위치에 저항을 그대로 받아서 옆으로 서주는 횡보, 그래서 이평선 모아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가려면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비슷한 모양이. 네. 단기 급등을 시켜놓고, 네, 뭐 이렇게 가야 되려나요? 이렇게 급등시켜서 이격 벌어진 거를 좁혀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반등,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려놓은 상태가 요거 이평선 모아놓으려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횡보가요. 그러니까 얘는 나는 밑으로는 죽어도 가지 않을 테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만큼 올라왔는데 요 저점까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난 거기까지 안 갈 테야, 다시 이 자리 인정을 받을 테야. 그럼 이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횡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횡보의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는 반짝, 네, 차익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자리. 이거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횡보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네,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보셔야 되는데 박스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그 저항대에 대한 부침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단기적 상승세를 단기적 상승세가 아니지, 저항대에 들어온 모습으로 차익 실현도 필요한 구간이지만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긴 차트의 흐름에서 박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의 상단은 2,500원 수준이므로 지금 자리가 지금 자리가 저항에 대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다만 현 구간에서 횡보 흐름을 통한 이평선의 뭐라고 해야 되죠? 저기 밀집, 네, 모임이 형성된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횡보 또는 살짝 들어서는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고요. 살짝 들어오거나 횡보가 나가거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평선의 이격을 계속 모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일님 어서오세요. 늦었어. 9개 다 찬 거 보이시죠? 네.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종목 진단 하는 곳이라 네, 잠깐만 늦어도 칼처럼 잘라버려. 네. 이스페타시스. 네. 아 그래요? 구조조정까지 했어요. 중국의 후난 법인이 적자 상태이고, 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PCB 업체고요. 그럼 이것도 뭐 반도체나 이런 전자 쪽, IT 쪽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지금 당장 못 가는 이유들은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업황이 잘 안 움직였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좀 답답하게 확 물려 있는 위치들은 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터트릴 만한 재료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 뭐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무 구조가 좋아졌다라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뭐 새로운 산업에 진출했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갑자기 개선이 됐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또는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이슈가 터졌다든지 그런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만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습이 있겠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단기에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이게 길게 보면은 박스인데요. 네, 흐름 자체는 일단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 네, 삼각수렴의 형태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은요, 네, 일단 저점은 잡았다 봐야 되겠죠. 네, 항상 이거는 이제 뭐 학습 효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간에서 저점이다 하면 그냥 저점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는 뭐냐면 주가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오긴 왔어요. 네, 지금 저점권이고요. 이 하향 곡선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 조금만 이 각도가 너무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동평균선대에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 단기적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애매해요. 위쪽의 저항인데요. 1차적으로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위치 대비해서 10%가 채 안 돼. 예. 10%가 채 안 돼. 그럼 그거 먹으려고 내가 리스크를 걸고 매수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단기 이평선이 일단 주가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대신에 장기 이평선은 어떻게 돼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얘는 반등 나와도 단기적 반등이에요. 단기적 반등 이후에 뭐가 될까요? 횡보하거나 다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가 그냥 상승이 나오더라도 답답한 형태 조정이 들어간다면 요 밑에 이것도 지지가 또 가까운 편이죠. 퍼센테이지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 구간에 좀 갇히는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고요. 요 구간에 좀 갇히는 형태. 그러면 변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디서 보면 좀 좋은 모습이 비슷한 게 있으려나? 네. 이런 형태? 네, 이런 형태라 봐야 되겠나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튄다거나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모양새. 이게 잠깐 튀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저항대에 대한 부분들이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지금 네. 요쪽에 보시면 저항은 얘는
저 위쪽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포인트는 어려워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튀는 모양새는 어렵고요. 올라가더라도 살짝 쿵, 네, 한 6, 7%대.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뭐 크지 않은 그런 형태. 저점은 4,000원 정도. 그러니까 좀 답답한 횡보, 네,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싱글매수는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 네. 현 구간은 지지선 4,000원입니다. 구간에 더 가까이 있는 모습. 위쪽 저항은 4,500원 수준으로 단기 반등은 예상되지만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위치입니다. 지금은 다소 지루한 형태의 횡보 흐름이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는데, 매수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홀딩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홀딩도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네.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단기 반등, 이 올라가다만 계속 첩첩이 산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급등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가면 바닥을 한참 기어요. 죽일 때까지. 그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을 지금 만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요 위치이기 때문에, 네,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아, 뭐 많이 내리지도 않고 먹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데 시간만 가네,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진 디스플레이 볼게요. 일진 디스플레이. 자, 일진 디스플레이는 요것도 지금 보면 저점권이다, 그죠? 아, 종목들이 저점권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문제는 이제 돌릴 것이나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주도주에 대한 개념들은 이제 대형주가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까지 돌아서려면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지금 적자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을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쪽이고요. 실적만 잠깐 볼게요. 실적은 지금 이번 연도 적자잖아. 이번 연도 적자가 심해졌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 그러면, 네, 2019년 적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거 좋지 않거든요. 유보율도 지금 낮은 상태에서 적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뭐 감자를 하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기업 상황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추세만 봐서는 뭐 나쁘다 볼 수 없어요. 근데 올해부터라도 일단 실적 개선이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단기에 올라간 이유들은 오늘 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올라갈 이유가 지금 없잖아. 실적이 좋아진대요? 아니면 뭐가 있대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걸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이유는 뭐야?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는 이유는? 지금 좋은 뉴스도 없는데, 그죠? 개가 짖는다. 오, 이거 네가 짖는 종목이야? 단풍아, 일로 와봐. 개 짖었어. 줘봐. 오, 진짜야. 야, 이건 안 되겠네. 네, 됐어. 안 되는 주식이구나. 네,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네. 개가 짖었어. 네, 개가 짖었어. 저 새끼 잘 알아요. 네, 시키지만, 네, 단기적 반등일 수도 있겠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환매, 네, 공매도가 줄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한번 봅시다. 공매도가 줄었으면은 요거는 그냥 단기 반등. 야, 일로 와봐. 엄마, 새끼 보기도 싫다고. 개도 안 물어가는 주식이야. 그러고 갔어요. 네, 안 될 주식이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되는데. 네,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공매도 줄었네요. 그죠? 보이시죠? 네, 공매도 줄었죠? 공매도가 줄은 이유가 뭐예요?
환매죠, 환매. 요거 공매도 환매예요. 환매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단기적 반등 끝입니다. 공매도로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네, 그러면 요거는 실적 개 웃겨요. 실적 악화. 네, 그리고 아직 전환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됩니다. 주가가 단기적 반등을 보인 이유는 공매도의 잔량 축소로 미루어 보아 환매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 구간은 단기적 차익 실현 매도 관점입니다. 그 이후 4,000원에서 3,500원의 지지가 유지된다면 실적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확인하면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개! 엄마! 새끼 한참 쥐더니 다시 돌아왔네요. 네. 이거는 그렇대요. 네. 별로랍니다. 제가 지지면 거의 대부분 별로였어. 네. 아, 그럼요. 개 물하고 밥하고 산책은 제가 아주 잘 시키고 있습니다. 똥도 치우고요. 네. 제가 가끔씩 저놈이 저렇게 짖을 때 보면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이거 네. 단기적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로 매수가 들어온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네. 백광소재 들어갑니다. 백광소재, 백광산업하고 백광소재하고 뭐 비슷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반등 나갔죠. 반등 나간 이유가 아마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얘는 네. 얘는 뭐 때문에 이거 돼지 거시기 할 때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저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응?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방? 네. 감염 예방? 뭐 이렇게 석회 막 이런 거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간 이유가 방역 테마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저건데 뭐가 좀 좋지 않? 폐렴이랑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백광산업도 마찬가지 테고요, 그죠? 네, 이거 이제 중국 폐렴주인데 글쎄 백광산업도 좀 그렇긴 한데 같은 내용이죠. 이게 저것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네, 손세정대가 있어요. 백광 소재. 얘가 손세정대가 있어. 사돈내 8촌이에요. 어쨌든 테마로 올라가는 애들은 테마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테마로 올라갔으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건축 소재인데 손세정대가 돼요? 이게 어떻게 재료 원재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얘네가 파는 건 손세정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비즈니스가 이제 프로덕트를 봅시다. 모르겠는데 이렇게 봐서는 네, 생석회, 네, 분말, 소석회, 수산화칼슘 이게 네, 잘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비료, 네, 페트로코크스, 네, 어디에 뭐 쓰이겠죠. 네, 뭐 어디에 쓰인다고 하면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얘는 이제 석회를 뿌려놓으면은 예방이 된다 해가지고 그때 올라가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뭐 방역 관련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건요, 주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동평균선 돌리는 거 봐요. 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땡기는 거라서 아마 주가가 아마도 뭐 단기적으로 끝날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보여집니다. 백광산업이 일단은 강하게 상한가 마감이 됐잖아요. 백광산업 먼저 볼게요. 그럼 백광산업 보면 얘 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호가가 강하냐 안 약하냐. 지금 13만 주냐. 지금 약한 거예요. 그죠?
약한 호가입니다. 그러면 얘는 내일 아침에 내려갈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물량을 달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익 매도가 내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같은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반등이 나갈 때 같이 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요, 내일 오늘 종가 이하로 밀리면 매도 의견이 좋습니다. 테마로 상승한 주식이므로 큰 기대보다는 단기적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을 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를 훼손하는 주가의 흐름이 보인다면 차익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연히 뭐 신규 매수 들어가실 이유는 없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보시되, 오늘 주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새라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갭 상승했는데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막 주가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이것저것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서 갖다 던지시는 것도 단기적 포인트에서는 대응하기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 반등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차익 실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양 네트워크스 볼게요. 얘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는요, 이거 뭐 때문에 하한가였어? 이런 맞았네요. 왜 하한가 나왔어? 260원? 왜 죽어가냐? 왜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네? 뭐 때문에 빠졌어 이거? 이거 뭐야? 며칠이야 이게? 8일? 8일? 1월 8일날 뭐 때문에 빠졌는데? 무상 감자탕을 끓여 먹었네. 25대 1이요. 감자를 하면요, 그 시점은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근데 와, 또 오랜만에 감자를 보는구만. 지금 감자를 했는데 감자가 결정만 한 거죠. 네, 그러면 주가가요, 네,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대신에 이제 감자가 다 되고 나면 25니까 곱하기 20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400원 곱하기 25는 얼마예요? 계산해 봐야지. 400원 곱하기 25는 만원. 우와씨, 주가 만원짜리가 되겠네, 순식간에. 뭐 이렇게 되냐. 그래요. 25주. 그래서 재무구조가 일단 좋아진대요. 그러면 자본금이 지금 740억에서 30억으로 감소해요. 그러면 700억 원 정도가 이 종목에 지금 생기는 건데, 얘 부채가 많아요, 그렇게? 700억이면은 다 해소될라나요? 그것만 봅시다. 네. 700억이면 다 해소가 될런지. 여기 다 나오냐? 안 나오냐? 부채 총계가 1000억이에요. 700억 갖고 해소가 안 되는데, 그래도 1000억 정도면은,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는 편이 되겠나요? 이 기업의 실적이 일단은 나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돼서 되겠어, 근데? 네. 감자로, 지금 감자 때문에 주가가 다 빠졌잖아요. 네. 감자 때문에 주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신 거 의미 없어요. 그 감자를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감자를 하게 되면은요, 주가는 이렇게 후루룩 떨어질 수가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감자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는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상장 폐지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안 하려고 감자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워낙 주주들에게 손실이 많이 가니까, 네. 지금 뭐 파시는 건 근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매도 하는 거 의미 없고요. 감자를 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상장 폐지를 안 하려고 감자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금이 30억 밖에 남지 않아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자 이후에는요. 이 감자 이후에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년은 버틸 수 있겠죠. 네, 몇 년 버틸 수 있는데 일단 상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당장은 상장 폐지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이 맞아요. 당장 상폐 위험은 없으니 지금은 홀딩이 맞습니다만 길게 보더라도 실적 개선이 없다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꽝이에요. 네. 살아나야 됩니다. 감자를 하더라도 살아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기술적 분석이든 아니면 뭔가 지금 이게 망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거, 즉 뭐 인수합병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삼자배당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실적 개선이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면 이 종목은 여기가 완전 바닥이 될 겁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최바닥,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면 이거는 끝입니다. 네, 이제는 남은 거 30억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더 깎아먹을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꽝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감자 이후에 삼자배정 나오고 막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뭔가 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납입을 다 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삼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때문에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상폐 위험이 없으니까 삼자배정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위치가 일단은 중요한 자리는 맞습니다. 여기서는 매도가 의미가 없고요. 일단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개선이 돼서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나와야지 되는 거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도요. 공시만 나온 상태라면 그거 얘네가 납입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납입 안 할 수도 있어요. 납입 안 하면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렇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어쨌든 매도는 의미가 없어요. 홀딩이 맞습니다. 네. 홀딩으로 보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네. 당연히 매수는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더존 비존. 야, 이거 더존 비존은 부자 아빠님 종목 아닙니까? 네. 앞으로 계속 성장할 종목 해가지고 추세가 매우 강한 주식이죠. 이거는요. 이건 뭐 굳이 뭐 다른 의견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요. 이렇게 이런 과정 거치고 나서 이 과정도 넘어가고 나서 주가가 본격 상승을 시작했다. 그러면 굉장히 센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추세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강한 상승이 나타나서 네, 이렇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 상태로 지금 간다라고 보면은 요거는 뭐 네. 지금 물론 이제 상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 다 우상향이죠. 그 다음에 정배열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시면 61선이 지지를 이제 받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61선 근처로 계속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은. 네.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이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갖고 있으면 계속 홀딩 하시는 거고요. 단기적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8만원 지지, 75,000원, 76,000원 요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큰 폭의 변동도 아니에요.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신경 쓸 거 없겠고요.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장기 추세도 좋은 편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추세의 상단의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의 폭이 깊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될 것 없겠다. 네. 잘 가고 있으니 홀딩이 유리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네 제가 원래 할 일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진단이죠. 내일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내 종목이 진단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운해하실 거 없어요. 네, 차트의 흐름들, 분석 방법들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온 거니까 그것만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